네, 지금 미국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도 언론에서는 미국이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언론이 없더라고요. 그냥 트럼프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바빠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트럼프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뭐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게 트럼프 때문이 맞으니까 사실은. 그런데 트럼프를 탓하기에는 그건 별로 건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뭐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지금 각 국가가 보복을 이야기하고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미 다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종종 말했던 것 같아요. 한 3번인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피터 자이안이라는 사람이 쓴 책들을 제가 지금 검색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뭔가 제목이 좀 어려워 보여요. 그죠? 근데 각자 도생이란 단어는 우리가 좀 많이 들었어요. 자, 최근에는 또 심지어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 뭐 이런 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비장해집니다 점점. 근데 예전에 2018년도에는 이런 책도 있었어요.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화, 다가오는 무질서의 세계에서 어떤 국가가 살아남을 것인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 상황을 다 예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라이라서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가 이미 이러한 방향성을 잡고 있었다. 우리도 근데 감지를 했었죠. 왜냐하면 중국과 강력한 대립 구도를 형성시키고 중국에게 수출 규제를 하고, 바이든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트럼프 1기 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제가 이 책을 읽었으니까 요약을 하면 어떤 거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혼자서도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졌어요. 미국이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자유무역을 추구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이 정의의 사도라서 자유무역을 추구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기반으로 산유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했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배로 실어 날르죠. 그럼 그 에너지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에너지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자유무역을 위해서 나라 간의 분쟁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미국도 성장하고 동시에 중국이란 나라도 같이 성장하게 됐죠. 본인들 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 나라에서 인건비가 비싸니까 세계의 공장 역할을 맡김으로써 수많은 물건을 제조시켰죠. 중국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나라가 성장했고 미국도 그를 통해서 성장을 같이 했죠. 다른 나라들이 잘 사니까 어떻게 돼요? 단적인 예로 미국 기업들이 나라들이 잘 살기 시작하니까 그 나라에 막 들어가서 사업하고 부동산도 사고 매출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이익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국이 보호하는 그 아래 70년 동안 성장한 것도 맞고 미국도 성장한 것도 맞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기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건데 트럼프의 그 말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다 키워놨으니까 본인들 얻을 거 다 얻었고, 이제 뭐 공장도 막 미국에 지었잖아요. 그리고 셰일가스 만들어서 에너지도 자립할 수 있는 정도가 됐고, 소름 돋는 건 셰일가스를 아마 제대로 안 썼을 거예요. 계속 비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에너지를 계속 썼을 거예요. 그리고 위성도 엄청나게 띄워서 다 감시 아래 두고, 그쵸? 모든 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이 유일하게 압박할 수 있는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잖아요.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핵잠수함 뭐 이런 것도 개발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무조건 제재를 할 거예요. 아무튼 미국이란 나라가 이미 예견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건설적인 생각을 하자면, 이 책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미 예고를 했었고,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몇 년 전에, 그리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 다음 단계도 어느 정도 예상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알고 대비하고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제 예전처럼,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70년 동안 보호받던 무역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각 나라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원과 기술을 무기로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미국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깐부가 돼야 되는, 깐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동맹이냐, 그 확인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특히나 중국이 지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거부감이 심해졌죠. 이 기회를 중국이 또 놓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중국이 여러 나라들에게 아마 호의적으로 대하고 뭐 그런 립 서비스도 막 할 거란 말이죠. 이미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서로 편가르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물가 지금 걱정하는데 물가는 이제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이 없겠죠. 근데 이제 협상을 잘하고 외교를 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어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빡센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미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재정 적자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부채 한도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수는 부족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급해야 될 이자, 국채 금리가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세수를 늘리는 거 또는 금리를 빨리 내리는 거. 금리를 내려야만 이자 부담이 덜해지니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성향이 이런 상황에 딱 맞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과격하고 과감 없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에게 필요한 게 맞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뽑은 게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만 딱 보여주는 것만 보면 트럼프 미친놈 같고 왜 평화로운 이 세상을 깨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서로 간의 이익관계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갖출 거 다 갖췄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용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간에서도 철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군인들이. 그리고 사우디, 이란도 중국 편에 서기 시작한 것처럼 이제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흐름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뭐 이게 어렵죠. 근데 여러분이 많이 알아보시고 공부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지금 상황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몇 번이나 촬영하고 받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사실 저는 뭐 엄청나게 뭐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물론 주식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주식만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이거 경남스트 이거 분석하는 거 어렵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분석하는 거 제 전문이잖아요. 근데 요즘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죠.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 말은 많은데 할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분들이 많아서. 근데 제가 얘기하는 방향과 목적 자체는 대비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돼버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제가 막 거침없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전이랑 또 달라요, 지금이. 그래서 제가 구독자 지금 20만 기념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께 뭔가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생각이 제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좀 이야기할지 아니면 좀 비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지 온라인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게 없어요. 사실은 이 솔루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될 겁니다.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없어요. 실제로 어떤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면 중요한 거는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경제적인 부분인 거고, 그럼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주식을 하면 기업들의 움직임이 보인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왜요? 본인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그 방향성을 잃고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고 싶은데 아무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런 상황이 다 예견이 됐던 상황이고, 언론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만 이야기하고 있고, 불평 불만 쏟는 거예요. 그냥 단적으로 그러니까 소비하는 거죠, 감정을. 그런 건 별 의미가 없고, 어쨌든 미국이 떠난 시점에서 전 세계는 앞으로 더더욱 더, 그러니까 지금은 초입이에요. 초입. 지금 각 나라가 갈등이 일어나는 초입 단계예요. 왜냐면 그동안 사이가 좋았잖아요. 사이가 좋았는데 미국이 저렇다고 해서 갑자기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전에 미국이 다 중재했어요. 근데 이제는 미국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게 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내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릴게요. 심각한 이야기죠. 근데 심각한 상황이니까. 자, 아무튼 차후에 공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